수학의 정석 18장 원의 방정식 첫 번째 단원의 그 유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필수 예제 18-2번을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중심이 직선 위에 있다. 이건 알겠죠? 그러면 중심의 좌표를 x, y에 대입하면 이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것이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x축과 y축이 접하는 원, 접한다라는 조건을 이용하면 반지름과 좌표 사이의 관계를, 중심의 x좌표, y좌표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밑으로 한번 그림을 보는 게 좀 더 이해가 될 건데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다 이제 별표를 한 3개 정도 해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X축이 접할 때, Y축이 접할 때 따로따로 나오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X축에 접하게 되면 요 Y좌표가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Y축이 접하게 되면 요 X의 값, X좌표가 바로 반지름이 됩니다. 이해되나요? 근데 현재는 X축과 Y축이 모두 접하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는 당연히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심의 좌표도 A, A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A고 X좌표, Y좌표, 중심의 X좌표, Y좌표가 둘 다 A니까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중심이 직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중심의 좌표 A, A를 직선 2x 플러스 Y는 6 위에 있으므로 대입하면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입해서 A 값을 구했더니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자, 이건 그림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2번을 볼까요? 2번에서는 중심이 직선 위에 있습니다. 직선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난다라고 했는데요. 지나는 원의 방정식인데요. 일단 보통 중심을 알 때는 표준형으로 구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을 모르고 세 점 또는 두 점일 때는 일반형으로 구하는 게 많은데 요거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중심을 직선에 대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놓고 그러면 이제 반지름도 R로 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는 과연 이거를 일반형으로 쓸지, 일반형을 이용할지, 표준형을 이용할지를 선택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여기서는 표준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의 중심을 A, B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 한자라고 하면 원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죠. 이제 그런데 일단 두 개의 점을 지나잖아요. 1,2와 마이너스 2,3을 지나니까 대입하면 A, B에 관한 2차 방정식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이 2차 방정식 두 개, 이거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3번과 4번 모두 2차식의 개수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빼주기만 하면 2차식이 다 수거돼요. 그죠? 그래서 간단한 식입니다. 그리고 중심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대입하게 되면 B 값은 2a 플러스 3이라고 계산할 수 있고요. 실제 3번과 4번을 빼보는 겁니다. 이렇게 빼게 되면 2차식이 다 수거되겠고 R도 수거됩니다. A, B에 관한 식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여기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4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위에 B는 2a 플러스 3이라고 그랬으니까 대입하게 되면 A 값, B 값을 모두 구할 수 있다. 그러면 R 값도 구할 수 있겠죠. R의 제곱을 보니까 A는 마이너스 1, B는 1이 돼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중요한 거는 계산 과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표준형을 이용할지 아니면 일반형을 이용할지 그걸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유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유제 18-2번을 보면 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 먼저 두 점 1,0과 4,0을 지나고 Y축에 접하는 원입니다. 그럼 Y축에 접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지름이 길이가 X좌표와 같을까요? Y좌표와 같을까요? 그렇죠. X좌표와 같습니다. 그죠?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건 풀이 과정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해서 풀이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18-2번을 볼게요. 원의 중심을 A, B라 하고입니다. 자, 먼저 A 값이 양수일 때 반지름의 길이가 A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접하니까 Y축에 접하니까 우리가 구하는 원의 방정식은 반지름의 길이가 X좌표랑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반지름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a의 제곱이 되겠고 근데 여기다 이제 두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1,0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4,0을 대입하는 겁니다. 대입하면 2차식이니까 또 어렵다. 그게 아니라고 했죠.
빼주면 요 2번식과 3번식 그냥 빼주면 2차식이 다 소거가 되면서 아주 간단한 1차식만 남아요. 그래서 A 값을 바로 구할 수 있고 2분의 5, B의 값은 이제 제곱식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입하면 바로 두 개의 그러니까 당연히 X축의 Y축이 오른쪽에서 접할 수도 있고 왼쪽에서 접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X축의 왼쪽에 위에서 접할 수도 있고 아래쪽에서 접할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두 개의 원의 방정식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18-3번을 볼게요. 중심이 Y축 위에 있고 이런 조건들 굉장히 좋은 조건들이죠. Y축 위에 있고 그러니까 Y축에 있으면 X좌표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점 마이너스 3,3 그 다음에 3,5를 지나는 원 지난다 라고 밑줄을 한번 그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중심의 좌표 그 다음에 반지름 현재 모르니까 반지름을 R이라고 놓고 원의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자, 풀이 과정 마찬가지로 볼게요. 자, 이번엔 18-3번을 보면 일단 원의 중심을 0,b Y축이 있으니까요.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면 이거 여러분 말하는 게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거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를 먼저 한다 하면 해놓고 나서 그 다음 이에 따라서 원의 방정식을 표현해 두고 두 점을 대입하겠죠. 대입하면 자, 여기에 2번식과 3번식 두 개가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2차식을 계산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빼주면 2차식이 다 소거됩니다. 그죠? 그래서 빼준 결과 b의 값이 구해지고 그 다음에 r 값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25다 라고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4번을 볼게요. 중심이 직선 y는 x 플러스 3 위에 있고 자, 중심의 위치가 이렇게 y는 x 플러스 3 위에 있고 점 6,2를 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네요. X축에 접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X축에 접하게 되면 X축 위에 접할 수도 있고 X축 아래에 접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해가 우리가 구하는 원의 방정식은 두 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X축에 접하게 되면 반지름의 길이는 Y와 같다. 그죠? Y. 이 Y좌표 값과 같다. 그걸 알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 중심을 A, B라 하고요. 반지름의 길이 모르잖아요. 근데 X축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Y 값과 같다.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이퀄 B의 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겁니다. 풀이를 볼게요. 18-4번 중심을 A, B라 두면 반지름의 길이는 절대값 B 그렇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 반지름의 길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값 B라고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돼요.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B의 제곱이 B의 제곱 꿀이 되고요. 6,1을 지난다 그랬죠. 6,1을 대입하는 겁니다. 대입하고 중심이 또 Y는 X 플러스 3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입하게 되면 B는 A 플러스 3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첫 번째 AB에 관한 관계식 하나 만들어지고 두 번째 AB에 관한 식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죠? 미지수 두 개의 방정식 두 개니까 연립해서 AB 값을 구할 수 있는데 그럼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돼도 근해 공식으로 다 구할 수 있는데 인수분해 되죠. A 값은 2이거나 14이거나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겁니다. 그 값에 따라서 B의 값을 A가 2일 때 B의 값은 5고요. 그 다음에 A가 14일 때 B의 값은 17이 돼서 두 개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5번 그 유제 문제를 먼저 예제 문제를 풀어보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둘 다 시험에는 매우 자주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 18-3번에서 2번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는데 풀이 방법을 알면 사실은 접근할 때 실수하지 않아요. 자, 일단 이 전체의 별표를 3개를 해두고요. 18-3번 그 다음에 이 2번의 별표를 2개를 따로 해두세요. 꼭 봐라 이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좌표 평면이 두 점 A점 B점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밑줄 그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떤 점 P점이 원 반지름이 1이고 그 다음에 원점이 중심인 원 위에 있어요. 위를 움직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인데요. 1번은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소값입니다. 자, 이 밑줄 그어볼까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생각한다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때 a, b를 밑변, 그러니까 고정돼 있으니까 밑변을 두면 높이가 최소일 때를 따지면 되잖아요. 그럼 언제 높이가 최소일 거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거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해요. 이런 그림의 형태를 여러분이 그릴 수 있으면 푸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점 A와 B를 지나는 직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높이가 이거 밑변으로 뒀을 때 높이가 가장 그 작은 것일 때 넓이가 최소값이 되는데 그럼 언제가 최소냐? 당연히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그죠? 이 거리에서 이 반지름의 길이를 빼준 값이 가장 최소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합니다.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하는 왜 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y는 꼴로 우리가 구하는데 이거를 이항해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2는 0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원의 중심이 원점이잖아요. 그 원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OH가 되겠죠. 이거 간단하게 구한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이 1을 빼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pH는 루트 5분의 12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밑변이 AB잖아요. 그래서 AB 값은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넓이 공식에 대입하니까 이렇게 뭐 깔끔하진 않지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계산해주면 12 마이너스 루트 5라고 계산이 가능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 과정은 큰 실수를 하지 않을 건데요. 이 그림이 중요합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2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거 적어주세요. 앞에서 배웠는데요. 중선 정리 또는 파푸스 정리를 이용해야 돼요. 그냥 여기서 P점을 x, y라 두고 P의 제곱,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그리고 PB의 제곱,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대입해서 풀 수는 없어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P점이 좌표평면상의 임의점이 아니라 이 원 위의 임의점이거든요. 원주의 임의점. 그러니까 P점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을 만족하면서 P의 제곱, 예를 들어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하면 x, y가 2차식이 나오죠. 더하기 2차식이 나오죠. 이걸 연립해서 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 문제는 파푸스의 정리 또는 중선 정리를 이용한다라고 알고 접근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분 AB의 중점을 M이라 하면 중선 정리, 여기 이제 중선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중선 정리에다가 또는 파푸스 정리에다가 별표를 이렇게 3개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이 모양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그림에도 별표를 이렇게 3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방향을 이렇게 파푸스 정리 또는 중선 정리로 잡았으면 그 다음부터 쉬워요. 왜냐하면 P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을 구하라는데 그것이 2PM의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을 알고 있는데 M은 AB의 중점이에요. 이 중점이잖아요. 그러니까 AM의 이 길이는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AM의 제곱은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사항이 있는 거는 PM의 제곱만 변동사항이 있어요. 제곱의 합, 그러니까 두 양수의 합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PM이 최소가 될 때가 되겠죠. 그죠? PM이 최소일 때 P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PM의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다. 근데 PM의 길이는 아까 구했지만 원의 중심으로부터 PM까지 구한 다음에 1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PM의 최소값은 5M 빼기 5P가 되는 거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빼기 1이에요. 그래서 4루트 2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PM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M은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루트 5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2배에 4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5의 제곱을 계산했더니 좀 숫자 복잡하죠. 76 마이너스 16 루트 2가 되겠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별표를 해두고 이 형태를 외워둬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 꼴을 외워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라고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6번 유제를 한번 볼게요. 자, 좌표평면 위에 원이 있습니다.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y는 0.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직선
2x-y6 위를 움직이는 점 q가 있어요. 그랬을 때 선분 PQ의 길이의 최소값인데 이제 이거는 그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이 있고 원 밖에 한 점이 직선이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점에서 최소값이 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위에 예제랑 비슷한데요. 먼저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간단하게나마 원 하나 그리고 그 원 밖에 하나의 직선을 그려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수선의 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직선까지의 거리를 계산한 다음에 거기서 반지름의 길이를 빼주면 되겠죠. 그죠? 이 반지름의 길이를 빼주면 PQ의 길이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 부분을 설명해 줄게요. 자, 원의 방정식을 일단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왜냐하면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형 형태로는 원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준형으로 먼저 바꿔주고 이 표준형에서 원의 중심을 찾습니다. 중심이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좀 C라고 했어요. 반지름의 길이는 마찬가지로 루트 5라고 계산이 가능하죠.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5입니다. 자, 계산했어요. 자, 그러면 자, 이런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그려두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 그죠? 그냥 반지름을 빼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다음부터는 간단한 계산이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서 CQ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루트 5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분 PQ의 길이 최소값은 PQ는 CQ에서 CP를 빼주는데 반지름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2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가 돼서 루트 5 값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문제를 해결하기 굉장히 쉽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오늘은 18-6번까지만 하고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갈게요. 좌표면이 두 점 A점, B점이 있습니다. 밑줄 긋고요. 점 P, X, Y가 원 위의 점이에요. 자, 반지름이 1이고 원점이 중심인 위를 움직일 때입니다. 그러면 삼각형 넓이의 최소. 이건 이제 위에는 예제랑 거의 똑같은 문제고 이번은 파푸스 문제죠. 자, 이것도 이제 일단은 별표를 해두고요. 별표 이렇게 별표 3개를 해두세요. 하고 연습 삼아 3문제를 더 풀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 별표 2개를 따로 해놓는 겁니다. 그죠? 조건은 위에 예제랑 거의 똑같으니까 그대로 숫자만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요. 이런 그림을 그린 다음에 1번 문제는 바로 해결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점 P가 원위의 선분 AB의 근 수선의 발을 일단 그려야 되는데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이라는 것은 밑변의 길이 AB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높이 PQ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PQ라는 거는 OH에서 PQ가 아니라 PH를 구하면 되는데 OH에서 OP를 빼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직선 AB, 직선 AB의 방정식을 먼저 구한 다음에 직선 AB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해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9인데 이 항에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9 이퀄 0으로 한 다음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그래 OH는 루트 5분의 9가 되겠죠. 거기서 1을 빼주면 pH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높이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서 AB 값을 구해서 밑변으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2루트 5가 되겠고요. 높이는 아까 루트 5, 루트 5분의 9 마이너스 1이 있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계산해주면 9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라고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일반적인 문제고요. 2번은 굉장히 특이한 꼴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이제 중선 정리를 이용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문제라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선 정리니까 당연히 요 AB의 중점 M점을 잡고 이제 시작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M이라 하면 하고 요 그림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은 똑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요 식이 성립하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지만 다시 한번 밑줄을 그어주고요. AM은 일정하죠. 그러니까 PM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 최소일 때 PA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이 최소가 되니까 일단 PM이 최소가 되는 그 조건을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 M점의 좌표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PM은 당연히 OM-OP가 되겠죠.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서 빼기 1을 해주면 PM의 길이는 3루트 2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M은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루트 5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식에다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자, P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은 2 가로 열고 PM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 계산을 해주면 18 마이너스 12 루트 2라고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매우 특별한 형태이기 때문에 외우는 거예요. 일단은 물론 이해를 한 다음에 이 문제 형태를 외워둬서 그러니까 외울 때 지금 현재 눈여겨본 다음에 2회독, 3회독 하면서 계속 눈여겨보면 되는 것이지 그걸 뭐 별도로 다른 데 적어두고 외우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